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악재를 생산하고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이제 해결 가능성을 보였다, 이런 쪽에서 기대감을 모았는데요. 10월 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을 재개하고 이번 달에 고위급 연락망을 구축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는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0.5% 낮춰야 한다, 이 정도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0.5%는 아직까지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0.25%포인트를 낮추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FOMC 기준금리를 이번에 낮추는 것을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포인트를 회복한 주가, 박스권 등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가 다시 2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분위기가 또는 전망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됐는데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느낌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행인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왔네요. 다음 주는 일단 만기일도 있고 명절 전이고 해서 굉장히 이제 변수가 좀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들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만큼은 그래도 분위기가 계속 훈풍이 불어오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일단 첫 번째 이야기 먼저 조금 해보면은요, 뉴욕 증시가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도 1%대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1.4%대 급등세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이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다우지수가 1.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1.75%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중 회담의 재개, 그리고 경제 지표의 호전,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역 협상 이야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10월 초에 워싱턴에서 미국과 무역 관련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 즉 10월 초에 무역 회담을 다시 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제 고위급 회담 준비를 위해서 서로 연락망을 구축한다, 협상을 재개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죠. 자,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이제 10월 초에 결판이 날 수도 있는 내용이고, 아니면은 이 협상이 재개가 되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이미 9월달, 이번 달 중순부터, 즉 중국도 추석 명절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추석 명절 이후, 즉 9월 셋째 주경부터는 이제 이 고위급 회담에 대한 물밑 작업들, 서로 간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 얘기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 협상 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미국과 중국이 또 10월 1일부터 또 관세를 매기는 게 또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포인트를 좀 잡아가기 위한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 애당초에는 이제 회담 일정도 없다, 그래서 9월 달에 못한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시장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었고, 또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협상에 대한 일정이 확 박혔고요.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연락망을 구축한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회복이 되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번 회담에서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중국 지역 쪽에서 나오는 그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그 방향을 만들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양측 사이에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욱 커졌다라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중국이 그만큼 뭔가 준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G7 때 중국이 미국에게 그 협상 요청을 했었던 것처럼 무언가 이번에는 또 다른 색다른 부분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일단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나오는 거 보면은 무역 전쟁에 지친 미국이 더는 중국의 의지를 꺾을 수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거는 뭐냐면요. 네, 중국 내에서 일어난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은 못 버티고 중국과 협의하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 이런 느낌을 중국 국민들에게 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나왔었다. 이런 얘기인데 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과 미국의 전력이 어느 쪽이 더 기울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의견들은 중국 인민들을 다독거리기 위한 내용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일단 10월 초에 진행이 되게 되면 거기서 뭔가 작은 불씨라도 보이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연말에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가 또 좋게 나왔어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3.7이 지난달에 53.7이었는데 이번에 56.4로 나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가 53.8이었는데 상당히 크게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PMI 구매관리자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위쪽에 있으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현재 이제 우리가 볼만한 내용은 지난번에 좀 시장을 안 좋게 만들 수 있었던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제조업 PMI 지수가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였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조업 PMI 지수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 경기의 어떤 부분에서 큰 비중을 둔다라면 오히려 소매적인 부분,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이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제조업보다 비중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 대한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소비 이런 쪽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민간 고용에 대한 증가도 19만 5천 명을 기록하게 되면서 시장 전망치 14만 명을 크게 웃돌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시장 여전히 좋아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뭐 상당히 경제지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죠. 미국 경기 걱정할 거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중국에서는 경기부양책을 또 내놓게 됩니다. 지급준비율 인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경기부양책을 했습니다.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은요, 은행이 이제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와서 돈을 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갚아줄 수 있는 정도 최소한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그런 현금 보유율이 지급 준비율인데 요것을 낮춘다라면은 은행들이 그냥 안에 고여있는 그런 현금에서 조금 띄어가지고 시장에 더 풀어줄 수 있는 거죠. 즉 결과적으로 시장에 현금을 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정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런 경기 부양을 위한 내용으로 지급 준비를 내릴 것이다. 지금 중국은 경기 부양 쪽을 위해서 금리 인하, 지급 준비율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와닿지도 않고 있죠.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무역 분쟁 때문이긴 한데, 요것이 이제 해결이 된다면, 경기 부양과 함께 속도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미중 무역 협상 다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준비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된 경기 지표들은 좋게 발표가 됐다. 좋은 소식밖에 없는 거죠.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보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금리 인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9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금리를 이번에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게 계속해서 요구했었던 방향은 뭐였냐면 올해 안에 1% 금리 내려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7월인가에 금리 한번 내렸죠? 7월 말이었죠? 금리 0.25%포인트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남아있습니다. 9월, 그리고 10월, 12월 이렇게 3번 남아있을 텐데,
이렇게 3번 동안에 0.25%포인트씩 내리면 딱 1%가 내려갑니다. 미국 금리가요. 네,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트럼프의 이야기대로 흘러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더 이상 연준을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파월을 더 압박하는 모습은 없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어쨌건 그래도 0.5%라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또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내리게 된다면 나중에 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려준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이번 달에 진행이 된다면 일단은 시장에는 돈이 더 풀리는 거죠. 그래서 달러의 국면도 다시 약세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과 그 다음에 달러 약세라는 이런 두 가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서 중국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 보면은 다양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밀어넣는 그런 약간 파도 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치지 않는 계속 그러니까 까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은 공격을 받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그 백악관에서 계속적으로 그 요구하고 있었던 대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네. 뭐 일단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역 전쟁 때문에 경기 전망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건 아니면 무역 분쟁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건 간에 뭐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우리로서도 나쁜 것은 없을 겁니다. 현재 이제 그 금리 인하를 안 한다. 9월에는 동결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일단 지배적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얘기가 또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 또 0.5% 포인트냐 아니면 0.25% 포인트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어떤 것을 할 것이냐가 되는 거고요. 상품거래소에서는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9.6%로 보고 있다고 하니까, 뭐, 상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요, 금통위가 이제 다음번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도박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이상한 짓걸 하느냐라고 욕을 먹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한미 간의 금리 차이도 줄어들겠죠. 그 기간에 그 다음번 우리가 금리 인하할 때까지는 이 금리 차이가 줄어들게 될 테고요. 그 기간 동안에 또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가 또 들어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나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금리를 미국이 낮춰준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드가 생기게 될 겁니다. 뭐 물론 우리가 계속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약간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가계대출이 더 커질 수 있고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또 커질 수 있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단 증시도 부양시켜야 되고 경기도 부양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연결되는 한국의 금리 인하까지 생각하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도 지금은 나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들겠네요. 뭐 0.5% 하자라는 의견들도 있긴 있는데 요거는 좀 부담스럽고 0.25% 포인트를 이번에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FOMC가 9월 17일, 18일이죠.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면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이제 좋아진 이런 증시의 상황들 때문에 국내 증시도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2000포인트를 올라왔어. 2000포인트를. 근데 역시 이제 예상했던 대로 증권사들은 그렇게 썩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네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증시가 올라가면 시장의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증시가 내려가면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예전에
이야기했었던 부분도 보면은 증시에 대한 그 변동성, 지수가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의 어떤 그 상승 분위기를 일단 가지고 있을 때는요, 모든 증권사에서 2000포인트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훅 깨지고 나니까 완전히 다 비관적으로 바뀌었죠. 네,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2000포인트 다시 회복했어요. 증시가 2004.75%포인트를 만들었죠.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모습이 나올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 증시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이러한 내용에서는요, 낙관하지 말라. 네, 낙관하지 말라, 이게 나옵니다.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다. 어쩌다 뭐 올라갈 것이다. 안 된다. 하반기에는 국내 기업의 실적 전망이 좋지 않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변수도 많을 것이다. 힘들다. 네, 박스권 등락이다.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자,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투자를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그럼 그렇지. 네, 지수가 이거 올라가 봤자 뭐 별거 아니잖아. 다시 내려갈 거야. 투자 안 할래? 요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이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를 접하고 나서 그럼 그렇지 뭐 주가 상승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지수는요 상당히 단단한 저점을 만들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박스권 정락에 대한, 박스권 등락이 계속 거듭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닥에 대한 신호죠. 왜? 바닥이라는 것은요, 주가가 많은 저 위쪽에서 내려왔을 때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점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를 만드는 게 바닥이란 말이에요. 네, 박스권은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하나의 밴드를 만든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박스권이 나온다 한다면 그 다시 말하면 바닥이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승 이후에 횡보다 그러면 그것은 천장이 되겠지만, 하락 이후에 횡보인데 여기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지금 현재 뭐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는 뭐 2000포인트다 또는 1900포인트다, 뭐 물론 이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주가가 박스권, 즉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면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근데 여기서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다, 흥분하지 말라, 투자하지 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하락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하락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주식이 안 올라간다라고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니까 주식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접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증권사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어요. 왜냐면 뭐 물론 일각에서는 네, 개인들을 따돌리고 지들이 다 헤쳐먹으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고요. 이런 전망을 내세우는 게, 즉 방향과 같은 역발상에 대한 전망을 내세우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욕먹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바닥이니까 매수를 하라 라는 이야기 많이 해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지난번에 사이드카 나올 때 주식을 매수하라 라는 이야기 해드렸을 때 욕을 많이 먹었죠. 지주 상황을 보고서 이야기해라, 지금 이런데도 매수를 외치고 있냐, 막 이런 얘기들, 그런 안티성 이야기들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수가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 대중의 생각에 내가 동조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욕먹기 싫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락하고 있을 때는 하락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을 때 올라가고 있다, 더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때 더 내려갈 것이다, 이 대중의 생각을 그대로 그냥 반영해 주는 거, 그것이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속편한 일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결코 주식 투자로서 돈을 버는 개인 투자자가 나올 수 없고, 또 언론이라는 이런 그 보고서들, 이런 것들이 결코 신뢰감을 얻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전략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증권사가 7여 개 정도의 그 리서치 센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 정도가요, 하나 나왔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투자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권장한다. 네.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점권, 지금 시점에서, 이미 올라간 다음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나의 증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서, 네, 모든 증권사의 의견은, 네, 지금 조심해라. 더 못 올라간다. 다시 하락한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밴드 포크를 너무 길게, 크게 잡아놔서 증권사의 이런 자료들이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약간 의심이 가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2000선 주식가가 회복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 정도 치고 올라가면서 네, 분위기를 더 달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항 때도 근접해 있고 단기에 또 너무 올라가게 됐을 때는 단기 차익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흔들어 줄 수 있다. 요 정도. 하지만 흔들리는 부분들이 나오면 또 물러나면 안 되겠죠? 그 자리가 더 좋은 자리가 될 테고 그 시점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 될 겁니다. 자,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상승 추세를 타고 있을 때는 내려오는 자리가 좋은 매수 포인트다라는 것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 재개가 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세를 보였다는 거. 분위기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해드렸고요. FOMC에서는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날릴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가가 2000포인트를 회복하게 되면서 더 간다 못 간다 말들 많은데 증권사 대부분은 못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반대적으로 더 간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고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이 일부 차익 매도를 통해서 살짝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고 살짝 들어올 때 매수 포인트를 조금 싸게 잡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세장에서는 아무런 뉴스도 없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의 상식이다. 주가가 지금까지 상승한 이유가 알려지면 그것이 바로 강세장의 종말을 구하는 것인 경우가 많다. 네. 맞습니다. 올라갈 때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유를 찾고 주가가 왜 올라갔지? 아이고 그래서 올랐구나 생각하고 투자하면 망하는 겁니다. 주가는 한 점 꿈이 없을 때, 아무런 이야기가 없을 때 그때부터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포인트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